이 세션의 제목이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입니다. 한 분은 기업 현장에서, 한 분은 정책과 정치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가치가 성장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오신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준 장관께서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기존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을 바라봤을 때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오셨고, 특히 한참 전부터 연대 경제 그리고 지역 활성화 같은 그런 새로운 조건들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하실 때 작년에 보니까 행복안전부로 만들겠다. 행정안전부의 본연의 역할인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께서는 SK그룹을 이끌면서 사회적 가치를 기업 전략의 핵심 구조로 전환하는 솔루션, 오늘 많이 소개받고 계신데요. 두 분이 만나서 성장의 이 말 뒤에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이 함수에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현실 속에서 가치 있는 성장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당연히 성장을 거듭해오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순위도 올라가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랄까, 삶의 질이 따라서 좋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성장 자체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정체 상태로 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무언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해오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도 쓰고 정책도 만들고 해왔지만, 또 기업은 기업대로 열심히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성장해왔지만 왜 바뀌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시장에서 정부가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사회 연대,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 중에 아직까지 끌어내보지 못했던 힘까지 우리가 다 끌어내야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회장님께도 같은 질문, 어떻게 성장할까, 아니면 어떻게 가치가 성장 함수에 들어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출발점을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던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운 모델들을 내셔널 발전 모델을 잘 만들었습니다. 없는 리소스를 완전히 최대한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형태를 추진해 왔고, 솔직히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을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주도를 하게 되는 건 민주화였습니다. 앞뒤로 두 바퀴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모델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한 나라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의 최대 수혜자였냐면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저희는 싸게 좋은 물건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다 그냥 내놓으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잘 팔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과 얘기를 우리가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시절이 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오늘 첫 세션에서 보시다 보면 인구 문제서부터 양극화 우리 경제적 문제로보다는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수가 항상 모자란다. 지금 말한 거는 경제 성장입니다. 이제 더 사회 문제가 폭주하다시피 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종류의 사회 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의 경제 모델 혹은 사회 모델을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딴 거를 어딘가 있는 거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걸쳐 있는 많은 문제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사를 이 전부 되돌아보고 우리가 수출 주도의 경제서부터 이렇게 내수 문제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GDP 성장을 성장이라고 놓는 자체가 좀 잘못돼 버렸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쉽지가 않다. 즉 GDP의 성장도 존재를 해야 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거 고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솔직히 성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회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커진 얘기가 비용이 더 커지는 거니까 결국 보면 이게 성장을 발목을 잡는 형태의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공산이 되게 큽니다. 즉 사회 문제를 풀어서 비용이 줄어들어가는 사회 형태로 만들지 못하면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얘기가 뉴 모델, 대한민국의 필요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치, 사회 문제 모든 것을 종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같은 얘기를 조금 정제된 언어로 한 분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 질적인 전환에는 아마도 고비용 사회가 되는 사회 문제들의 출현, 지역의 문제들도 지금 그런 것들이죠.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비용들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 모델 함수로 끌어들여서 해결할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고민의 출발점을 들었고요. 그 문제 의식이 이제 생겨났을 때 이걸 한번 뭐 그게 실험이 됐건 정책이 됐건 어떤 솔루션으로 펼쳐봐야겠다라고 바뀐 뭐 결정적인 계기나 순간이 있었는지. 자본주의의 지금의 현재의 모델이라는 건 대개 개인 기업들이 열심히 자기 돈 버는 형태의 자기 위주의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기적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다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면 정부는 사회에 걸쳐지는 많은 문제점, 뭐 안전, 복지, 국방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잘 안 한다는 상태를 많이 보실 겁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끙끙 앓고 있는 병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비용 문제가 상승을 할수록 결국 보면은 정부가 쏟아야 되는 이 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너무 많은 문제를 하라고 나 하면은 그걸 되게 이피션트하게 효과적으로 다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많은 사람이 정부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더 많은 창의성과 효과적인 형태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가 되느냐. 이걸 솔루션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이었고 2015년부터 이제 아까 발표된 SPC라는 형태의 이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약간 정부 역할 대신으로 들어가서 SPC에 참가한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가 돈을 주는 얘기를 해봤죠. 이 실험에 포커스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착함을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함을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덜 착한 사람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끌고 오겠냐. 참여자가 많아져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참여자가 적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회적 경제도 있었고 많은 사회적 기업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숫자나 사이즈나 활동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는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영리 기업도 이걸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 SK에서는 매번 우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얼만큼인지 측정도 하고 매년 그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기여하는 부분을 측정하고 얘기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과학적 어프로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측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행동을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서 측정된 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실험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SK가 또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지난 10년 동안 SPC 사회적 성과를 이 계량하고 그거를 뭐 시장의 가치로 평가해 주시는 이런 작업을 1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셨다는 거는 정말 그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일을 시작하실 때쯤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2014년 이때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지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고 합니다만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법을 지금까지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 이 네 번째 국회 임기째 내놓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님도 같이 대표 발의를 하셨으니까 요번에는 꼭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인간은 꼭 그 이윤 동기로만 움직이는가, 가치 실현을 위한 이런 동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한 이런 동기에서 시작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모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인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도 하고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경제적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도 참여하고 또 지방자치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가고 또 지방의원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광장에도 나가고, 그런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데에도 신경 쓰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을 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이 재원을 모아서 전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려진다면,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중첩이 되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도 평가되고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도 평가되는 그런 중간 영역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영역을 파고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좀 뒷받침해서 만들면 GDP 중에 사회연대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1%도 안 되는데 한 10%까지는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기본법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행안부에 와서 보니까요, 사회연대 경제는 역시 핵심은 연대 아니겠습니까? 연결이고 행안부가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사회연대 경제하는 많은 활동가들, 참여하는 이 주민들, 또 골목골목에서 뭔가 사회적 가치를 새로 창출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기업 활동에서 돈 벌어서 뭔가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이 모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데가 행안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저희 행안부에 사회연대 경제 정책을 주십시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사회연대 경제도 잘 되게 하고 지역이 잘 되게 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길 찾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것들을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을 것 같다, 절대 알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이 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근데 너무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협동농장하고 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정책에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 그러면 주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 그러면 이제 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제공해주는 이런 쪽의 일만 하는 것 같고, 협동조합 그러면 일반적인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좀 약간의 영역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소셜 벤처 같은 이 영역의 출발점을 보면 최 회장님의 뭐라 그럴까요?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도 전에 소셜 벤처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또 하나는 뭐냐? 사회연대 경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재정이 많이 필요한 이 정책이다. 또 사회연대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예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고, 거기서 생명력을 입증해 주신 많은 이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자본주의 안에 좀 더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는 더 이상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잘못하면 자본주의의 생존하고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으로 좀 더 돌아가면은 도대체 사회 불행을 줄이는 일들,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 행복을 창출하는 일들, 이거는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게 아마 제일 저한테는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그것이 만일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얼마나 주는 거냐, 이게 그 다음 퀘스천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보상을 과연 주면은 행복 창출은 늘어나는가? 사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역할과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생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행복을 더 많이 창출하고 갈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방법론에 SBC라는 걸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가 오랜 동안 축적돼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제도화시킬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그냥 아무 증명이 없이 그냥 가설로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한 10년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어플라이를 이걸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보면 이건 이제 효과로 보시면 일단 내수가 커집니다. 그럼 수출 부담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내수도 커지면은 대한민국은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됩니다. 사회 저비용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푸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는 이제 복지 비용이나 얘기를 원래 하던 거를 이피션시를 가면 줄이게 되고 새롭게 뭔가를 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의 불행한 형태를 좀 더 줄이고 행복을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찬스가 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AI가 등장을 하니 이제 AI를 통해서 이것을 이피션시를 더 가하게 되면은 이제는 과거의 비용보다는 소셜 벤처들도 비용을 더 줄이고 효과를 늘려낼 수 있는 새로운 툴들이 얼마든지 계속 나온다. 장관님은 이제 연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대와 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왜 연대가 되는 게 나한테 이로운 거냐라는 형태를 찾지 못하면 그냥 연대하자라는 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 트랜잭션과 비용을 다 지불할 거냐라는 다른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뭔가 인센티브를 쉐어하고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연대하지 말래도 뭐 서로 간에 어떻게든지 연대가 돼서 지역의 비용을 줄인다든가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 이런 모든 얘기들이 우리의 사회의 문제, 출생의 문제, 노령화가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 해결하는 게 저희가 보면 그 많은 문제가 나의 기회인 거죠. 이거 내 기회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또 노력과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걸로 충분히 경제적 효과와 얘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고 집어넣고 하면 벌써 여기 앉아 계신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기업의 내부 구성원도 우리가 왜 이런 자선사업 같은 일을 해야 되냐, 왜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지점하고 그게 어떻게 넘어서게 됐을까, 이런 계기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첫 번째 저희의 도전은 측정의 정확성입니다. 말은 좋지만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참을성이 필요한 일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 거죠. 측정의 정확도나 객관성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없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측정이 그렇게 별로 잘 될 리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한다고 과연 측정이 제대로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썼던 예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기업의 회계도 옛날에 보면은 한 200년 전, 300년 전 가면 진짜 주먹구구에 지멋대로 저건 쓴 그 얘기가 되고 회계 장부라는 게 그때 보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무슨 복식부기가 있었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지그재그로 다 써놓고도 그래도 장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 결국은 지금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회계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가치도 네, 이 상태가 됩니다. 뭐 AI는 이제 데이터들이 좀 더 많아지면 이 평가의 정확도나 객관성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가진 희망이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챌린지가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기업에서 주다 보니까 이 기업의 성과가 잘 나갈 때는 뭐 괜찮은데요. 이게 못 나갈 때 되면 내가 이런 비용을 왜 계속해서 내야 되느냐는 챌린지는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너무 힘든데 좀 적게 주면 안 됩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도 해봐야 되고 하는 건데 저는 실험이 끊길까봐 이제 상당히 그렇게 하면 물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계속 베이스를 끌고 나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실험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건 이 학문적 효과와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것도 맨 처음 2015년 설계에서부터 설계가 이제 가다 보면 자꾸 바뀌는 거죠. 저희는 맨 처음에는 측정하고 다 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좀 단순한 형태들이 있어서 학문적 비교나 얘기를 데이터를 갖고 뜨는데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건 어쨌든 믿고 따라주시는 많은 SPC 기업들이 존재를 했고 이 실험에 동참을 같이 해주셔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계속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리는 건데요. 이 포럼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장을 다시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떻게 되어야지 성장 함수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제가 행안부 장관이 되면서 저는 이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행복안전부로 행정안전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본사회 기본법을 국민 행복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이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그 양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은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수출 많이 하시고 있고 그것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수에서의 성장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수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적 그 성장 부분이 비어 있었다. 전부 우리 국민을 개인화, 개별화시켜 놓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가치, 새로운 영역의 성장 잠재력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나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함수 안에 결국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제도화를 만들고 참여자를 늘릴 수 있겠냐. 그래서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성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게 여기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성장하면은 뭐 꼭 사회적 가치 한 개만으로 모든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아까처럼 비용 문제라든가 뭐 이 사람의 연대, 행복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별 효과가 없는 성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라는 건
뭐 국민의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높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데 별로 그 효과가 별로 없는 성장은 의미 없는 성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헛개비를 쫓지 말고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리는 건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주체들이 얼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장에 동의를 하고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업도 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여기 참여자로서 들어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역시 전체 사회나 정부도 여기에 중요한 일원이 돼서 나도 이 문제를 같이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와야 됩니다. 물론 NGO, NPO, 뭐 소셜 벤처 뭐 다 여기에 온라인 되도록 우리가 최대로 참여자를 많이 만들어서 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문제에도 상당히 큰 해법과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 됩니다. 최소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인구 중에 한 1,000만은 돼야 된다. 물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라고 생각하면 한 3천만 명 정도쯤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사정이라면 최소 3분의 1은 이게 참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새로운 종류의 가치를 포함하는 이 GDP 성장이 엄청나게 될 수 있다. 그냥 지금 있는 GDP만으로는 현재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학계나 연구소나 참여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GDP 방법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더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똑같은 걸 카피해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놓은 게 EPC라는 개념입니다.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이라는 형태로 돈을 벌려면 너는 EPC라는 크레딧을 이용해서 환경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이거 누군가 리워드를 준다. 이렇게 해서 돌면은 실제로 보면 저희의 목표를 훨씬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희 AI 이용해야 됩니다. AI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용한 사회적 기업 뭐 이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은 AI도 되고 이 사회적 가치도 만드는 얘기가 되고 우리 GDP에도 도움되는 형태로 이걸 돌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토끼만 잡는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솔루션을 데려온다.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도 처음에 정착되려고 생각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고 부작용은 일어납니다. 저희가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거고 그게 완치될 때까지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적 경제를 훨씬 더 크게 빨리 잘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만드는 효과가 지금은 더 필요하고 이제 저성장의 늪에서 저희가 벗어나오려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은 각오를 해서라도 계속 밀고 가야지만 가능할 수 있겠다. 아규먼트도 나오지만은 설사 그 리소스를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곳으로 낭비를 했다 치더라도 이 전체적인 효과가 맞아지면 저희는 이 문제를 이젠 대한민국이 별 초이스가 없다. 이거는 가야 할 얘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혹시 뭐 첨언하시기 마이크를 살짝 집으시는 것 같았는데, 네. 제가 수다는 처음이라서요. 제가 주로 수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딸을 짝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작은 많이 했는데 수다는 처음이라 좀 어색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은 아마 성장에 대한 새로운 모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한다. 공동체가 많이 창업하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어느 곳이든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런 확산된 모델들이 잘 측정되고 보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안부와 함께 내년에도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지금 사회연대 경제 관련해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SPC 같은 방식, 사후적 보상 방식들이 활용되는 그런 예가 또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고 감사합니다.